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여권의 구원투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씀이죠?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는 건 어제 확정을 했고요. 일부 언론에서 공동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일종의 제안도 나왔었는데 네. 그건 지도부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공동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네, 한 명의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어제 회의 거쳐가지고 윤재혁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오느냐 이 문제가 남네요. 네, 지금 하마평 나오는 사람들 이제 가능성 여부는 떠나가지고 쭉 카테고리로 나열을 해보면은요. 그렇죠. 전현직 위원장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네. 그리고 아주 소수 의견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가 그래요?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관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얘기하는 사람도 아주 소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사람들 두루 만나보셨잖아요. 네.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누가 될 거다, 이것 때문에 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이제 각자 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거든요. 추천, 개인적 추천. 논리가 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장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는 2명의 장관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원희룡, 한동훈 두 장관이요? 네, 근데 이유는 좀 다른데 일단 이제 관계자 표현으로는 저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그 총선 상황에서 절대 변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대부분이 관측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으로 올 때 이 상황을 잘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해주고 이 상황을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전하는 네.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앞두고 등판했을 때 그 그림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대위원장이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들었고 아하.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좋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도 용산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한동안 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처리해야 되는 거, 야당하고 지리멸렬하게 싸워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같은 거는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싸운다? 그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키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상처도 또 많이 입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관 원희룡 장관은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쟁자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경쟁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여권 내에서 같이 스타 장관이지만 일종의 후발주자로 한동훈 장관을 좀 역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긴다? 그러면 이제 선을 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차기 대권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장관 비대위원장도 아니다라는 이제 국민의힘 의견이 있다는 네. 거고 의원들 의견. 그다음은요. 그리고 사실 이제 두 장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 한 가지도 있는 거는 국민들한테 새신의 이미지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친윤 인사다. 이런 얘기도 좀 소수 의견으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유로 원희룡 장관이랑 비슷한 이유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권 김종인 선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비대위원장 받게 되면 전권을 요구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카리스마가 있거나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한동훈 장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여권에서 거북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랑 김병준 전 위원장인데 이제 두 사람이 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 여론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찐 보수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말하면? 넘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득권이 될 거라고 좀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친윤 의원들이 있는데 일종의 내부적으로 보면 경쟁 구도잖아요. 같은 친윤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친윤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친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악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남 쪽 의원들이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영남권에서 거부.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야 돼요.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선 좋죠. 한동훈 장관을 띄워준다거나 선을 안 넘는다거나 네. 아니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되게 좋아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당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김병준 전 위원장도 괜찮다. 근데 이런 얘기 김병준 나오는 거죠.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니까 집안 사정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직함도 고사했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짚어볼 점은
어제 인제 뭐 "대통령이 대노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과정에서요. 네. 근데 모 관계자 표현이 좀 인상적이라서 전해 드리면 아마 음. 비대위원장을 인제 선정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 상식선에서 안 나올 거다." 아 상식선에서 나오지 않을 거다? 왜냐면 대노했다는 기사가 버젓이 나오는 용산이라면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다. 그래서 어. 뜻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크게 인제 그 반발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 근데 인제 다만 소수 의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한 행사 참여해서 네. 이런 이야기 기자들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음. 있고 또 사실은 인제 사석에서도 많고요.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발도 좀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인제 계속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졌고 지지율도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국민의힘이 일종의 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음. 다만 내부적으로 평가가 보면은 '지지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움직이고 있는 건 또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두루 취재한 내용들 풀어 주셨는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인사를 한다. 음. 그러면은 인제 뭐 누가 하마평에 오르고 이를테면은 어떤 의중이 포인트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격변하는 정치 상황에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허. 원칙적으로는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의총도 아니고 전국위원회지만은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의원들 중지를 모아서 결의를 하면 되거든요. 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러니까 예, 달라요. 다 다르고 이거를 장단점 지금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네. 장단점이 상당히 다 뚜렷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지금. 안 되는 이유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후보들이. 제가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김한길은 윤신임, 인요하는 여론 지지, 여 비대위원장 적임자는 이렇게 한국일보는 썼고요. 조선일보는 여 비대위원장 김한길은 보수층서 이재감, 한동훈은 검사라서 부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이유들. 뭐 이 안 되는 이유들이 한 개씩이 다 다 있어요.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빨리 안 될 수도 있겠다. 비대위원장. 예, 세우는 게다가 게?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무개입 안 했다 뭐 지금 용산에서 어저께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 찍어 눌러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듯이 나오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당무개입 안 한다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 봐도 윤심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이 우리는 이 사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시그널이 왔을 때 저항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 조금 의원들 중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당정관계 재정립을 새로 들어오는 비대위원장이 외쳤을 때 그걸 용산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외견상으로는 수용한다라고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좋아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뭔가 부딪혔을 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협위원장 합동 북콘서트에서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당정관계 재정립 같은 게 전제돼야 비대위 구성이 당 지도체제 확립에 효과적일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요청이 있으면 수락하겠냐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정관계 재정립 안 되면 난 이거 뭐 바지같이 또 들러리만 서겠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김건희 특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월간 하태경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은 또 누구를 생각하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빅텐트 이낙연.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행보가 연일 화제고 그런 가운데 원칙과 상식이 어제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들이 우리도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공식 기자회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들썩들썩하는 그림이 있는데 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좀 파급력이 강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 느껴집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그제는 이제 신당 창당 공식화를 했고 어제는 금태섭 전 의원하고 양양자 의원 같이 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다들 관심을 갖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그러니까 빅텐트를 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게 좀 관점인 것 같아요. 일단 금태섭, 양양자 이 두 신당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본인 입으로 했고 또 네.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쭉 나열을 해보면 보수 계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 예정인 신당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하나의 세력으로 좀 분류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선택이라고 해서 금태섭 전 의원하고 류호정 의원이 합쳐서 만든 정당이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계열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삼총리, 그러니까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포함해서 뭐 비주류 의원들이 되겠죠. 비명계 의원들.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온 이상민 의원 요렇게 진보 계열에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합쳐지냐라고 봤을 때 별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신당 보수 계열 쪽에선 가장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별로 급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쪽의 입장을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은 선거제 따라서 어떻게 갈지 형식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동형이면은 보수신당이 유리하고 병립형이면 빅텐트가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보수신당으로 가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랑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혹시라도 이건 가능성이 낮지만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잔류할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선택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러니까 류호정 그 금태섭 같이 하는 정당 있잖아요. 아, 새로운 선택. 네, 맞습니다. 예,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둘이서 먼저 합친 그런 그림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랑 합치기 좀 어려운 상태고 유승민 전 의원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보수 적자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수 계열에서 가능한 건 금태섭 양양자 의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진보 진영에서 보면은 삼총리는 더더욱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 정세균, 김부겸 이 전 총리들은 안 움직입니까? 네,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랑 관계가 썩 좋지가 않고 그런 뜻도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뭉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의원들의 일반적인 판단이고요. 게다가 원칙과 상식 정도가 이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4명도 신당 창당에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고 속내를 좀 들어봐도 기류가 다 달라요. 4명이.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 4명이고 그것도 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몇 명이 없는 그런 상태로 좀 전반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제 조홍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신당이 나와도 기호 3번 달고 총선 치르기 힘들 것이다. 정의당이 6석이니까 6석을 넘겨야 된다는데 넘기기 네. 어려울 거다. 어제 이런 말을 조홍천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 자, 김준일 에디터와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비명계에서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에서 주장한 비대위 전환. 예. 아니, 국민의힘이 저렇게 혁신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주류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주류에서는 1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1도요? 거는. 예. 그 대신 어제 재밌는 게 나왔는데 국민일보가 단독 기사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예. 제명인의 마을 2장을 내려놓겠다. 아, 예, 예. 이거를 이장직.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근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제명인의 마을 2장 내려놓는 것도 지금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나요? 그냥 대표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뭐 주류에서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는 거고 뭐 조금 속내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조금. 아, 원칙과 상식? 예, 비명들도 좀 많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너무 커지면 안 되지만은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제 뭐 전략 공천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 너무 이제 교체가 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예, 다 예. 경선도 붙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좀 적당히 방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니들은 떠들어라.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원칙과 예. 상식의 기자회견은 지금 사실 당 안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의총 같은 경우에는 경론이 오갔는데 이게 지금 점점 오리무중에 좀 빠져들고 있어요. 선거제 놓고 선거제 놓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명분과 실리도 있는데 사실은 실리가 맞느냐 이런 생각들도 의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겠다라고 민주당이 하는 순간 그러면 그 정의당이 로텐더홀에 들어 누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 정당도 민주당 막 규탄할 거고요. 왜 그날 약속 안 지키냐? 투표하는 날 막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접전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이러다가 떨어지지. 지금은 워낙 이제 반윤 이게 전선이 명확하니까 이게 반사 이익도 얻고 있는데 민주당 심판론 그리고 제3지대에서 완전히 등 돌릴 경우에는 중도 진영에서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실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제 의총 분위기는 저 과거 회기, 그러니까 병립형 가자 쪽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하던데 그런 분위기만은 또 아니군요. 예, 여러 지금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바로 뒤에 이탄희 의원 인터뷰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하고 확인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